애플이 가성비의 맥북이라고 할 수 있는 M1 맥북 시리즈를 출시한 이후로 이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맥 시리즈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 1분기에는 맥북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 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구매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계신 분들은 한국에서는 아직 윈도우즈를 버리고 맥북만 사용하기는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현재에는 개선이 된 부분들도 꽤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 따라서는 틀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범용적인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맥북의 단점이라고 알려진 것들에 대해서 현재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용이 어려운 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테스트한 결과와 자료 수집을 통해 알아낸 점들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공공기관과 은행 사이트에서는 웹브라우저에서 보안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액티브엑스라는 기술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액티브엑스는 태생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기술이었고 맥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 기술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많은 은행 및 공공기관 사이트들이 액티브엑스를 걷어내면서 맥 환경에서도 구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셨겠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테스트의 대상은 많이들 이용하시는 1금융권의 시중은행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M1 맥북 에어로 공동인증서 로그인과 최근 새롭게 사용되고 있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을 해본 결과 예상대로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로그인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했으며 시티은행의 경우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서비스는 맥과 윈도우 모두 서비스하고 있지 않아서 공동인증서로만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가능했습니다. 의외였던 건 우체국 예금 사이트는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정상적인 로그인이 가능했지만 M1 맥북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류가 나면서 로그인 화면 자체에 접근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체국 예금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맥북에서는 현재 온라인 뱅킹 이용이 불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은행 업무는 인터넷 뱅킹 대신 모바일 뱅킹이라는 대체제가 있긴 하지만 공적인 문서 발급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모바일로 서비스가 대부분 어렵기 때문에 PC의 존재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공공 서비스 중 많이 이용하시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직접 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먼저 여러 공적인 업무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등 초본 발급을 맥북으로 진행해봤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등본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전혀 문제없이 발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한 자격득실 확인서, 보험료 완납 증명서 등 여러 문서를 발급받아 보았으나 모두 맥에서도 정상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정산과 각종 세금 신고 시 많이 이용하시는 홈택스도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맥으로 로그인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고, 세금 신고 기간이 아니라 직접 테스트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연말정산 신고와 세금계산서 발행도 이제는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용자가 많은 공공기관 사이트들은 이제 대부분 맥북에서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맥북으로 이용이 어려운 사이트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 대학교의 사이버 강의 서비스나 특정 기업의 이력서 제출 시스템 등 주로 아직 이용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단체 등의 사이트에서는 아직도 액티브엑스를 이용하거나 IE에 최적화되어 있어 맥 OS에서는 이용이 불가하거나 사이트에서 버그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 중 이용 규모가 크지 않은 사이트가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해당 사이트에서 크롬이나 사파리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와 같은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MS 오피스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MS 오피스가 윈도우즈를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판매하는 소프트웨어이다 보니 맥에서 아직 구동이 되지 않거나 기능이 부족할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MS 오피스를 설치하여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세 프로그램의 기능을 테스트 해봤는데요. 물론 새 프로그램은 기능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모든 기능을 테스트해 본 건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유튜브에서 각각의 프로그램들의 유명한 무료 강의들을 따라해보며 기능적인 차이점이 있는지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제가 테스트한 기준으로는 맥용 MS 오피스에서 기능이 부족한 것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료조사를 할 때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엑셀에 매크로 기능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서 이 또한 기본적인 매크로를 직접 작성하여 테스트해 보았지만 문제없이 기능이 잘 작동되었고 그 파일을 윈도우즈 노트북으로 옮겨서 실행시켜 봐도 문제없이 작동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S 오피스의 이용 빈도가 높으신 분들은 저는 윈도우즈 환경에서의 작업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MS 오피스가 윈도우에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기능이 작동되는 방식이 약간 다른 경우가 있었고 또 단축키의 차이와 툴바에서의 기능의 위치가 윈도우즈와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서 기능이 작동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윈도우즈의 파워포인트의 경우 이렇게 어떤 기능을 실행시키기 전에 마우스만 올려놓아도 기능의 미리 보기가 가능하지만 맥용 파워포인트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작동이 안 됐습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는 엑셀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단축키 중 하나인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을 움직여서 전체 화면을 확대, 축소하는 단축키의 경우 맥에서는 아예 지원이 되지 않았으며 단지 OS 자체에서 확대, 축소가 되는 기능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문서 작성용으로 가끔 사용하시려는 분들이 아닌 MS 오피스의 작업량이 많으신 분들은 생산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작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간단한 문서 작성용으로 워드와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시거나 개인 가계부 작성용 등으로 간단하게 엑셀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맥에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맥북의 단점으로 정말 많이 언급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자소분리 현상인데요. 이제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자소분리 현상이란 맥에서 작성된 파일의 제목이 한글일 경우 이 파일을 윈도우즈 PC로 이동하면 파일 제목의 자음과 모음이 이런 식으로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이 문제는 윈도우즈와 맥에서 한글 표현 방식이 다름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충분히 우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제가 이용하고 있는 방법은 바로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Gmail을 이용하여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현재까지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윈도우즈 PC에서 파일을 받더라도 자소분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모바일 MTS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하시는데요. 좀 더 전문적으로 여러 차트를 보며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PC용 HTS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맥에서는 HTS를 지원하는 금융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맥에서 HTS를 이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조금 찾아본 결과 웹에서 HTS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차트를 볼 수 있는 알파스퀘어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도 실제 주식 거래는 현재 불가능하며 차트 확인만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막 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맥의 큰 단점으로 언급되는 것들 위주로 과거보다 개선된 부분들과 아직 그렇지 못한 부분들 또 해결 방법들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이제 어느 정도 나의 사용 범위를 기준으로 윈도우즈 PC에서 새로운 맥 환경으로 완전히 갈아타도 될지 또는 윈도우즈 PC가 아직은 나에게 조금 더 필요할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어느 정도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께도 더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최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흥미로운 IT 소식과 재미있는 제품 리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야하는 이유 사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